오늘의 강의 제목은 제 장세 전환을 대비를 해서 좀 주도주를 매매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으로는 일단 시장에 대한 부분들 먼저 보도록 할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얘기해드렸던 부분들, 그죠? 지금 정확하게 시장에 접목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난주에 3일 동안 봤었던 부분들 빠르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에 장세 전망, 지난주에 이미 해드렸습니다. 약간 좀 찝찝한 부분이 있을 거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찝찝한 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이 확실히 이제 변했다라고 하려면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지표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어떤 건지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다시 알려드릴게요. 장세가 돌았다. 확실히 전환됐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시그널이 될 수 있는 내용 두 가지 설명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 자, 시그널이 포착이 됐습니다. 장세 전환의 흐름이 확인이 완벽하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빠르게 스위칭 해야 된다 얘기해줬죠. 자, 상승 추세로 시장이 전환될 걸로 전망이 되는데 이 상승 추세, 이 초입에 있는 종목들을 공격적으로 매입을 해서 그동안에 서럽고 더럽고 욕 나왔었던 이런 장세를 확실하게 또 복수할 수 있는 이 기반을 또 다져야 될 때가 지금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내용 쭉 한 큐로 꿰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G20회의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이건데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장세는 약간 좀 뜨뜻미지근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많은 이제 언론이라든지 많은 이제 국제정세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뭔가 확실한 그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거다.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전환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저는 오히려 좀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는 게 당분간 좀 필요하겠다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여기 11월 30일에 예정되어 있는 G20 회의에서의 어떠한 그 합의안이 나오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진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진정한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 좀 소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11월 우리 2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를 하고 있는 사진과 함께 전화 통화가 있었다.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닥 5%, 코스피 3.5%. 그죠?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중국이 더 이상의 무역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입장 표명을 하게 되면서 미국의 요구 조건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해버렸습니다. 그죠? 거기에 따라서 전쟁 이거 탁 종결 짓는구나라는 기대감이 불게 되니까 지수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해버렸죠.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진작에 그렇게 나올 것이지 왜 지금까지 버텼니?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 11월 30일 날 우리 20개 국가의 정상들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일 건데 어디서 모이죠? 아르헨티나에서 모이죠. 아르헨티나에서 30일 날 모일 때 거기서 우리 합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봅시다 하면서 합의안을 작성하시오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린 상태입니다. 자, 이래서 훈풍이 딱 들어왔었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뭔가 다 끝났겠다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약간 좀 더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장의 흐름이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이런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G20 회의에서 합의안을 좀 준비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중국은 어느 정도 수용할 의사에 대한 부분을 표현을 해줬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장세 예상 지점이 여기 변곡점을 지나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약간 변곡점 이전에 있는 상태로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뭔가 다 지나갔다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거든요. 만약에 이 G20 회의를 통해서 중국과 미국 간의 그 양국이 통화를 위안화를 절상시키고 달러를 약세화로 유지를 하자라는 기조가 나오게 되면은 작년에 옛날에 우리 1985년도에 그 미국과 일본이 플라자 합의 때 그랬던 것처럼 굉장히 이제 크게 이제 상황이
전환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와 비슷한 기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변곡 이후서부터는 확실하게 이렇게 우상향의 시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주요 일정을 앞두고 가만히 이렇게 조용하게 지나가는 법이 별로 없거든요. 좀 시끄럽습니다. 누구는 뭐 회의를 통해서 뭐 될 것 같네, 안 될 것 같네,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뭐 내용이 나와도 올라갈 수 있네, 못 올라가네, 막 이렇게 갑론을박들이 막 이렇게 대줘야지 사람들이 이제 혼란스러워하고 명확하게 방향을 잡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팍 변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 이게 좀 그죠 확실하게 변곡의 시그널이 나오지 않은 듯한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예상 장세는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은 이 화면을 지난주에 보여드렸어요. 미중 무역 전쟁이 분명히 지금 해빙기에 도래하고 있는 느낌은 분명히 들고 있긴 하나 지금 11월 2일 날짜로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이 올라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 700선을 향해서 또 이렇게 딱딱딱딱 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자, 근데 미국의 중간 선거가 발표가 됐죠. 어제부로 발표가 된 이래로 시장의 분위기는 약간 소강에 좀 이를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약보합의 느낌 혹은 이렇게 좀 눌리는 느낌의 장세가 나올 것 같다. 그 부분이 바로 이 네모나게 빨간색을 쳐드린 구간입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11월 30일 날 주요 이벤트가 있을 예정인데 이런 이제 역사적인 대이벤트를 앞두고 뭔가 조용하다라는 거는 오히려 조금 찝찝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시장 내에 일정 전에 여기 잡음 발생이라는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소음들이 막 들리게 되면서 장세가 이렇게 좀 좋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전망들이 막 쏟아져 내리고 좀 다크한 분위기, 어두운 분위기, 좀 글루미한 분위기가 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여기서 딱 협상안이 나오고 위안화 절상시키는데 타결에 도장이 찍히게 되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시장 반응이 나와주기 때문에 오히려 보통 이런 주요 일정을 앞두고 나서 상황이 약간 좀 좋지 않고 약간 좀 찝찝하게 가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이 시점 때 미국의 중간선거 발표 이후서부터 11월 30일까지의 장세가 조금 뜨뜻미지근한 게 오히려 그저 더 큰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기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 두 발 앞으로 나가기 전에 한 발 뒤로 물러선다라는 표현이 있죠.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이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많은 투자분들에게 이제 투자 혼선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만약에 이 구간대만 원활하게 잘 통과된다 하게 되면은 그 주요 일정 발표 전에 좀 최후의 좀 약간 좀 눌림의 고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이 구간 내에서 통과를 좀 잘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소음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은 최대한 좀 걸러내시면서 이야기를 드시고 그리고 신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챙겨 들으시면서 가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시간대에서 예정된 합의안과 예정된 일정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 그동안에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가슴 아팠던 그런 증시 하락 이제 종지부를 확실히 찍었다라고 볼 수 있는 신호가 나와줄 수가 있겠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이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여기 빨간색 그래프로 표시해드린 부분 있죠? 11월 30일 G20 회담 이후서부터 이렇게 빨간색으로 화살표 그려진 부분, 맨 끝에 부분. 자, 이 상황이 된다 하게 되면은 우리 과거에 유사했던 사례가 있었다고 얘기해드렸습니다. 1985년도에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지금의 미중 관계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형성되었을 당시, 그죠? 그때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플라자 합의와 닮아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내용이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같이 봤었었고,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렸을까 봐 다시 한번 기억을 회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1985년도에도 비슷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미국을 치고 올라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1등 국가 미국, 2등 국가 일본 간의 그런 이제 경제적인 충돌. 자, 이로 인해서 미국은 무역 적자를 보게 되었고 일본은 승승장구 올라오고 있었어요. 자, 그렇게 대립이 되다 보니까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하다. 미국 입장에서 우리 환율을 좀 조정하자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플라자 호텔에 다 같이 그 상위 5개 국가, 경제 강대국 5개 국가가 모여가지고 일본의 엔화 가치를
올리고 그죠? 달러의 가치를 낮추는 거에 합의를 한 부분이 과거 1985년도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입니다. 지금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닮아져 있죠. 그래서 과거 사례를 비롯해서 봤었을 때 그때 니케이 지수가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39,000포인트에 이르렀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당시 만 포인트에 있었던 지수가 거의 이제 3배 이상이 올라가게 된 부분입니다. 자, 이것을 차트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볼게요. 자, 이렇게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따랐을 때는 이제 250%의 급등세가 진행이 된 부분 확인되고 있죠. 이게 제가 이렇게 기억하기로 이게 월봉 캔들일 거예요. 월봉. 그래서 하나 캔들이 월인데 이렇게 1년하고 2년하고 한 3년입니다. 1985년도 합의가 떨어지고 나서 1989년도까지 대략 한 3년이라는 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장이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죠? 만약에 이 시기 때 우리 투자자분들도 주식을 하고 있다 하게 되면은 너무 기분 좋죠? 너무 해피할 겁니다. 지금은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일봉이 거꾸로 그려져 있는 상태이죠. 지금 이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상태인데 이게 뒤집어져서 반대로 이렇게 쫙 가버린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의 상황이 또 일본의 과거 상황과 유사하게 닮아있기 때문에 그죠? 이 환율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개입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와 유사한 흐름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마찬가지로 달러가 약세가 되고 당시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로 투자를 하고 있었다가 야 이거 달러가 계속 가치가 낮아진다고 하더라. 반면에 엔화는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더라. 안 되겠다. 우리 일본으로 갑시다. 라고 하면서 일본의 증시로 공격적으로 매입을 해서 이와 같은 장세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과거 사례였어요. 지금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합의안을 얘기할 수 있는 일정이 지금 11월 30일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이와 같은 장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인데 이게 나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신호를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명확하게 지금 안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봤었을 때. 그래서 장이 지금 완벽하게 변곡을 통했다라고 보기에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럼 그 시그널이 무엇인가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거를 확인해서 그 지표가 나왔다. 그 시그널이 떴다. 그럼 장이 변곡이 되는구나. 변곡이 돼서 이와 유사한 시세를 낸다. 하면은 뭐 그죠? 지금 이 시점에 이제 최저가 매입을 해서 저와 같은 고공행진 장세 속에서 수익을 또 크게 막 내버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 볼 수 있어요. 자, 시그널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강의 내용이죠. 자, 아까 전에 보셨던 대로 장세가 원활하게 미중 관계, 무역 협정 이런 것들 진행되게 되면서 돌아세우게 되면은 좋아지게 될 텐데 오히려 하락했던 것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신흥국 쪽으로도 자금 유입이 같이 들어와요. 중국의 상황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해서 중국 떨어질 때 같이 밀렸던 신흥국 지수가 다 같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반사이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된다 하면은 좋은데 그 상황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그 신호탄. 첫 번째로는 그렇죠. 무역으로 인해서 진행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환율만큼 지금 확실한 지표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달러 대 위안화 환율에서 가장 그 첫 번째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많이 얘기해 드렸죠. 중국이 자본시장을 열어버리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은 변곡의 시그널이다. 왜? 중국 입장에서는 무역 전쟁의 협의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 위안화 가치를 높여야 돼서 무역으로 돈을 벌고 있었던 메이드 인 차이나를 찍어서 전 세계로 상품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생기는 수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위안화 가치가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무역으로 인한 손해를 보게 되는데 대신에 자국 화폐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그런 이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자국 화폐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특효는 뭐냐? 바로 이거예요. 자본시장 같은 경우에 그죠? 대규모 자금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분야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열어서
우리 중국으로 들어오고 싶지 들어와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빗장을 여는 모습들이 나와주게 된다 하면은 시그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상황이 조금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그널 환율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 화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이제 오늘 처음 보실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여기 위에 써 있다시피 미국 달러 대 중국의 위안화 환율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환율이 상승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국 입장에서 안 좋은 거죠. 무역은 좋을 수가 있으나 증시에는 좋지가 못합니다. 자국 화폐 가치가 낮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게 되면 일단 환율이 올라가면 안 좋은 거고 떨어져야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자국 화폐 가치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11월 2일이죠. 11월 2일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 통화를 걸었다라는 이슈가 있었을 당시에 저 파란색 캔들 보이실 겁니다. 장대 음봉이 막 떨어지고 있는 거 확인되시죠? 이게 5시간 캔들입니다. 5시간 캔들인데 하나의 캔들이 완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5시간이에요. 그럼 우리 세보세요.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 8개의 캔들이 진행된다. 40시간이라는 시간이죠. 40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떨어집니다. 하루가 넘는 시간 동안 계속 내렸다는 거죠, 환율이. 그래서 지금 무역 협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마자 환율이 이렇게 반응을 해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무역 협상 이꼴 위안화 절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안화 절상이 되면은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고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시점 때 창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화해 요청에 따라서 위안화가 평가 절상되겠다라는 기대에 선제적으로 막 떨어지는 모습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환율이 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환율은 어떻게 된다? 계속적으로 떨어져 주게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잘 보세요. 11월 2일 날짜 이후에 11월 3일까지 이렇게 하락세를 계속 쭉 보여주게 됐는데 한 2거래일 동안 하락세를 보여주게 됐는데 여기 6.88 위안 수준 이하까지 떨어지게 되니까 다시 이렇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장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한참 분위기 좋다가 약간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이 환율의 동향이 지금 지수하고도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율의 하락이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분야, 그러니까 환율이 변한다. 이거 주목을 해야 됩니다. 환율이 위안화 평가 절상이 되면서 환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무역 협상에 가까워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11월 30일 날 그 주요 일정을 앞두고 환율이 선제적으로 움직인다 하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변화하는구나, 진짜 변화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표 내용이니까 위안화 환율 추이가 궁극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시장의 변화 흐름을 읽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지표 내용이 되겠다, 신호탄이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장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크게 떨어진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지 않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져 있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장이 지금 아직 좀 뜨뜨미지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이제 자본시장을 이렇게 열어버리는 모습들, 이게 나와줘야 된다. 상대적으로 이제 그 자국 화폐에 대한 가치가 앞으로 올라갈 예정이 되는 거예요. 협상을 하게 되면은. 협상을 하게 되면은 위안화 가치는 올라가고 달러 가치는 떨어지는 구조로 되겠다는 부분에 이제 확정의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된다 하게 되면은 무역으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되는 중국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 충격을 다른 데서 흡수를 해서 뭔가 이렇게 좀 똔똔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중국이 자본시장 개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언제인지 굉장히 중요하죠. 11월 2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주 상해에서 열리는 국제 수입품 박람회 5일에 그저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기조연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판 나스닥인 커창판이라는 거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발음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떤 거냐면은 이 말 그대로 이 기술주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이런 애들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회사. 굴지의 우량 회사. 이런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 상장이 돼 있지만 약간 조금 영세하고 하지만 성장성이 굉장히 또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제 IT 기술주들, 바이오주들 그리고 뭐 어떤 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기술 집약형 그런 기업들, 중소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그리고 우량회사는 코스피. 그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중국에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본시장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약간 좀 방어적이었다면은 그렇죠. 이렇게 개방하고 오픈하면서 대규모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겠다는 부분을 그죠. 트럼프와 전화 통화를 한 그 이후 그 다음 일정에서 바로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시장의 이제 두 번째 시그널,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이런 부분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언제로 예정돼 있냐면 이제 내년 상반기 안에는 이제 출시가 될 거다, 뭐 부활할 거다라는 부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조가 계속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무역 협상에 대한 대비를 중국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구나. 진짜로 하긴 할 건가 보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율과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무역 협상이 실질적으로 도장이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이 될 수 있는 지표니까 이 두 가지 신호탄을 그쵸 11월 30일 그 일정이 다가오는 시점 때까지 면밀하게 파악하시면서 체크하시면서 지나가시게 되면은 뭐 A라는 신문 기사에서는 뭐 좋네, B라는 신문 기사에서는 좋네, 안 좋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에 휘둘리지 말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이것만 바라보시면서 가게 되면 오히려 좀 더 정확한 투자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꼭 잊지 않고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제가 또 시간이 나서 환율이 변하는 모습들 그리고 중국이 뭐 이렇게 새로운 정책들 내놓는 부분들 나오게 되면은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안내해드리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 두 번째 내용이 확인이 된 거고, 자,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시장에 대한 흐름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게 슬슬 나오고 있고, 이 변곡의 시그널까지 나와주게 된다 하게 되면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투자의 방법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전환하고 시세가 변환하려는 이 시점에서 그쵸. 이 주도적으로 가는 종목들을 찾아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핵심이라 할 수 있겠죠. 궁극적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 파악됐고 뭐 업종 파악됐고 다 파악됐으면 이제 실질적인 매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 세 번째 내용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보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 그래서 상승 추세 전환이 될 때의 매매 전법을 어떻게 구사를 해야 되느냐. 자, 그럼 이제 추세를 봐야 되거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른단 말이에요. 아까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3배가 올라갔습니다. 지수가. 자, 그런 것처럼 넓은 추이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주봉과 월봉상의 추세를 보는 방법을 익히는 게 필요하겠고요. 자, 그리고 추세를 읽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지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일목균형표. 그죠?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게 제가 이제 가장 주력으로 하는 매매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타기 때문에 하락할 때는 그죠 좋지 못한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추세가 전환돼서 올라가는 시점이 되었을 때는 그 어떤 투자 전략보다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 돼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 손실을 적당히 내고 시장이 좋을 때는 수익을 크게 내는 대득소실의 전략을 항상 구축해야 된다라는 얘기 제가 뭐 밥 먹듯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장이 설 거라는 걸 가정하고 대규모 시세를 준비를 해야 되는 현 상황. 매매 전략 확실하게 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법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다음 화면 보시면서 일단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주봉상, 월봉상 흐름을 보는 걸 생각보다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매매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상하한가 제도가 15% 수준에서 그칠 때에는 뭔가 변동폭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사이즈 안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상한가 제도가 그 2배 수치인 30%로 바뀐 지가 시간이 꽤 됐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좀 더 넓게 보고 좀 더 압축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예. 특히나 이렇게 추세 전환의 흐름 읽을 때는 특히나 더욱더 필요합니다. 자, 이 사진이 뭐 어떤 걸 뜻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추세예요. 자, 그동안의 하락하고 있던 추세가 저 동그라미 점, 변곡점이죠. 자, 변곡점을 지나게 되면서 이제 상방으로 전환된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 점 지역에서 나와주는 일반적인 패턴이 여기 보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쌍바닥 패턴. 예, 흔히 이야기하는 역 헤드 앤 숄더. 봉이 3개가 있는데 이제 아래로 있다고 해서 삼봉형 흐름이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여기서 나온다 하게 되면 이제 전환이라 볼 수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 캔들 하나 완성되는데 걸리는 시간 하루이고요. 패턴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뭐 하루 이틀 3일 4일 계산해가지고 뭐 한 달, 2달 이 정도의 추이를 보면서 패턴이 완성됐구나 안 됐구나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오류가 많아요. 일봉상에 봐야 되는 이런 봉 개수 자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분석에 오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봉상 추이가 잘 잡혔다고 하더라도 또 빠지고 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봉상 흐름에 대한 신뢰도는 점점 하락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패턴이 하나 완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2달이다 하게 되면은 월봉으로 보았을 때는 캔들 2개입니다. 그렇죠? 2개로 압축이 된단 말이에요. 주봉 같은 경우에는 1주이기 때문에 뭐 2달이다 하게 되면은 8주입니다. 그럼 8개의 캔들 안에서 분석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봉상 패턴을 만드는 과정을 빡 압축을 해버리게 되면은 주봉과 월봉상에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주봉상, 월봉상 흐름들이 저런 시세 흐름들을 정확하게 좀 더 파악해 줄 수 있는 캔들로 압축해서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봉상 흐름과 월봉상 주의를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이제 주봉상 캔들을 볼 때는 일목균형표를 활용하시는 것을 굉장히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기 보시면은 서양의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있다면은 동양에는 일목균형표가 있습니다라는 얘기. 지난 시간대 이제 방송 많이 들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주봉상 차트 흐름을 분석을 할 때 일목균형표상 흐름을 통해서 좀 긴 호흡을 많이 보는 편인데, 자, 이런 자리가 바로 이제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에요. 저 빨간색 그 동그라미 쳐져 있는 자리, 이 코스닥 지수입니다. 작년 5월 달인데, 작년 5월 달에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선 테마도 끝났는데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라는 얘기 물어봤을 때 제가 코스닥이 대세적인 상승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된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코스닥 상승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업종은 제약이니까 제약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했었을 때가 바로 저 때입니다. 그런 분석이 기반이 될 수 있던 건 바로 이 일목균형표 흐름이었어요. 자, 추이가 5가지 괴선을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5가지 괴선을 가지고 보는 건데 이 5가지 괴선이 확장돼 있다가 수축돼 있고 다시 확장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저런 시그널이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자, 이거를 같이 좀 배워 나갈 거예요. 일단은 좀 그림으로만 좀 익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코스닥 지수 저때 한 630포인트 선이었었는데 이때서부터 저기 꼭대기까지 900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제약주들은 이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수익들이 많이 났죠. 100% 이상 올라갔었던 그런 종목들, 셀트리온이 10만 원대에서 30만 원대까지 가졌고요.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경우에도 50만 원 넘어 60만 원대를 바라보는 시세를 보여줬고, 신라젤이라는 종목도 10배 이상 상승한 거 알고 계시죠? HLB 역시 5배 이상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큰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시세가 나오기 전에 변곡의 시그널, 기술적으로 잡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종목에다가도 접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종목에다 접목하게 되면은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 굉장히 좀 이슈 종목이었죠. 초록뱀이라는 종목의 주봉상 차트 흐름입니다.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이 종목 딱 봤었을 때 반가워야 됩니다. 왜 이거 지난주에 우리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그죠? 이 상승 전환 초입에 있어서 좀 주도 성향을 보일 종목이다 하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 그 중에 있었었죠. 그래서 미디어 컨텐츠 분야의 초록뱀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자율주행 분야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두 종목이 큰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공개 방송 시청하셔서 종목 확인하신 다음에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초록뱀 확실히 급등해졌구나 하면서 기분 좋게 보고 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추세상 흐름이 과거에 이제 고점에서부터 확 내려간 다음에 굉장히 이제 크게 하락을 한 다음에 장기적으로 횡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추세 전환의 흐름을 한번 보여주고 나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동그라미 쳐드린 부분들이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그런 시그널을 나타낸 부분인데 이런 자리에 위치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한 번씩 상승을 해줘요.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없으니까 그 HTS 화면으로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빠르게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록뱀 주봉상 차트 화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 종목이 굉장히 잘 상승해줬던 추이였는데 자,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굉장히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안 보일 텐데 여기 빗금이 막 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빗금이 막 쳐져 있는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 다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다 없어지게 되고 여기서부터 종목이 가벼워지는 상태, 매물을 소화한 상태가 되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추세를 이렇게 전환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모양을 봤을 때도 이게 뭔가 이렇게 스무스해요. 쭉 내려간 다음에 장기적으로 횡보를 하고 그리고 추이를 상방으로 이렇게 틀어내는 모습.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가는 종목들이 한번 밟아줄 때 위로 계속 치면서 올라가주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샘플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요새 좀 화제의 종목인데 엔디포스라는 종목 봐보세요. 장세 무관입니다. 최근에 10월달 장 안 좋을 때 이 종목 봐보세요. 상승률 굉장히 세게 보여줬죠.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가 여기 빨간색 화살표 뜨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그죠? 자, 이런 변곡의 시그널을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6,000원대에서부터 21,000원대까지 이 정도 수익률이다 하게 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무역 전쟁으로 해서 가슴 아팠던 그런 종목들 정리하고 엔디포스 매수해서 여기까지 가져갔다. 그럼 복수가 되고도 남겠죠. 굉장히 이런 종목들이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새 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가더라고요. 필라코리아라는 종목인데 필라코리아라는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빨간색 화살표 뜨는 부분 이전에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하락을 쭉 했다가 장기적으로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상승으로 넘어가려는 시그널을 한번 딱 보여주고 나서 우상향의 시세를 계속 그리고 있죠.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힘을 모아서 이렇게 좀 압축의 과정들, 뭔가 힘을 쫙쫙 모아가는 과정들을 충분하게 진행한 종목이 방향을 이제 상방으로 틀어나기 시작을 할 때 연속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아까 전에 보셨던 니케이 지수가 3배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쫙쫙쫙쫙 올라가는 모습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때 당시 이 필라코리아도 15,500원에 있었어요. 근데 이거 5만 원까지 상승해 주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복수전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종목군들의 패턴을 저도 봐봤어요. 필라코리아, 야, 너무 예쁘다. 너무 잘 간다. 아까 보셨던 엔디포스, 너무 예쁘다. 근데 공통점이 추세가 이러합니다. 초록뱀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초록뱀 아까 전에 차트 내용 아까 보셨지만 다시 보시게 되면은 연속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장기적으로 그죠? 횡보를 하면서 힘을 모으는 과정을 보여준 다음에 이번에 역대급 거래량 터트리면서 전고점 뚫고 방향 틀어버린 상태이죠. 자, 이런 식의 흐름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연속적인 상승을 보이더라. 자, 그러면 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상승해준다 하게 되면은 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러한 매매 형태를 갖고 있는 종목들만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방송이 끝나고 나서 온라인 공개 방송이 또 진행이 돼요. 그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초록뱀과 유사한 패턴, 아까 전에 보셨던 엔디포스라는 종목의 상승 초입의 패턴, 아까 전에 보셨던 필라코리아의 상승 전 패턴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종목, 장기적인 횡보 과정을 멈추고 상방으로 돌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초록뱀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한 몇 종목 더 안내가 나갈 수 있으니까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무역 전쟁 이후, 미국의 중간 선거 이후서부터 앞으로의 장세를 미리 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방송 참여하셔서
좋은 종목의 안내, 좋은 전략에 대한 안내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전 이따가 종목 상담하고 온라인 공개 방송 또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